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문제집을 처음 다루는 시험 대비가 아니라 그냥 방학 때 맨 처음에 정말 고등수학과를 처음 만나는 상황, 그때를 빼놓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이것들이 시험 문제화돼서 나오는 실전급을 자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RPM이나 쎄는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1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RPM 쎄을 100% 이해만 할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보는데 80점대 이상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 이걸 버리고 블랙라벨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레벨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요. 당연히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줍지 않게 이상한 거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 하는 그게 상술이죠.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거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외우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 평균 40 나온다 그러면 본인도 50, 60, 막 맥시멈 60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집은요. 내 말 알겠어요?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속칭 선생들끼리 이제 학원 강사들끼리 소주 한잔 마시면서 뭐 요즘 그럴 사람도 없지만 나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걔는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수학을 못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매번 가르쳐도 걔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그게 아니라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직관은 한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할 줄 안다라는 걸 자기가 섭렵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 들여가지고 문제 풀고 앉아있고 하면 안 된다. 아, 나는 그게 잘 안 돼. 자기 스스로 속단 내리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그래요. 네. 근데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면은요, 비하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게 최저시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딱 그렇게 하고 그렇게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최저시급이라도 단가가 최저시급이 아니라 일은 단순한데 단가가 세다. 그건 빡세거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성이 없으면서 안전하면서도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 세고 몸값이 비싼 것들은 다 뭔가를 창조적인 걸 원하는 일들이에요. 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실전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실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본인의 굉장히 고난 고뇌가 들어가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유리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를 물어보는 게 핵심 포인트라 그랬죠. 그죠? 그런 문제로 본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유형 15. 자,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는 딱 집어서 이렇게 유형 16이죠. 유형 16. 딱 집어서 이렇게 해보죠. 몇 컴마 몇을 대입해 봐야 됩니까? 근데 그게 두 종류죠. 53번 가치는 절대 못 나오죠. 왜냐? 미정계수가 없을 때는 그냥 X절편, Y절편까지 추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미정계수가 하나라도 끼어있는 문제는 몇 컴마 몇을 대입해 봅니까? 우리 학생들이 0, 0을 대입해 본다 이거예요. 맞는 문제이죠. 그죠? 근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0,0을 대입해서 푸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냥 미정계수 들어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미정계수가 어디에 들어갈 때냐면 폭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모양을 결정하는 상수 있죠? K. 표준형에서 문자값 K. 그죠? K가 됐든 K 플러스 2가 됐든 어쨌든 그 모양을 결정하는 곳에 미정계수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학기 때부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맞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쥐뿔 지가 할 거는 안 하면서 더 욕심을 내? 이거를 안 하고 딴짓을 하는데 잔머리를 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내가 적을 건데 내가 보면 그러면 미정계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곳만 있는 게 아니죠. 정근선 교점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때도 0,0은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폭이. 이게 확정돼 있어요. 폭이. 그리고 여기도 1인데 여기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쌍곡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변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점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게 이거의 밑으로 내려와 이 점선의 밑으로 내려와 줄 수 있느냐 못 내려오느냐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0,0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점선의 위로 올라가느냐 못 내려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니면 여기 숫자가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이쪽이냐 이게 이쪽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0,0은 중요하죠. 그래서 0,0만 똑 따먹는 사람은 역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상황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이게 그 원점, 그럼 이게 XY축이겠죠? 그거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근데 양쪽이 다 위아래에 있냐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보통은요. 아, 역시 X축, Y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뭔가 X좌표, Y좌표 내지는 X 부호, Y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못 외워요, 사람이. 근데 그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예전부터 보면 그러더라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나는 아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요, 뭐가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 않았으면은요 그 말을 끝까지 잘 봐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쩌면 대부분 맨 끝에 있어요. 특히 학교 수업이 됐든 학원 수업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프롤로그가 있고 뭐가 있죠? 에필로그가 있죠? 영어 사전들 찾아보세요. 에필로그 맨 끝에 끝났을 때 덧말 붙이는 거죠. 수학도 물론 에필로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뭐 감상평, 뭐 나가면서 작가가 글 쓰면서 나가면서 그게 저기 뭐지? 자기 글 읽어주는 사람 누구야? 독자. 아 그렇죠.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독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에필로그 끝은 중요한 거예요. 그 에필로그라는 건 이미 스토리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위에는 아직 스토리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아, 그러면 보통 수학 수업이든 무슨 수업이든 보통 뭔가의 문제를 풀거나 내용의 에필로그라는 게 거의 없어요. 본말로 끝이 난다고 다. 본말로 끝이 난다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만 듣고 이걸 안 들어요. 친절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 푼다?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이걸 안 들어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문제 푼다? 여기까지만 듣고 안 들어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풀이를 끝까지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안 풀어주잖아요. 문제 계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풀이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풀이가 여기에서 풀이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풀이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끝까지 이게 본말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0,0까지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라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수업만 잘 들어도 이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학원 짬밥 먹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강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다 있는 거라고. 근데 안 나온다고. 그런
그렇게 들은 지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그 수준으로밖에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벌벌 맨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잘 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전에 처음 두 번째 할 때보다는 좀 수준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선생님이 똑같은 걸 풀어도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냥 자꾸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업을 듣는 것도 재미가 더 있겠죠. 의미가 있고요. 그죠? 네, 눈빛이 또 달라졌어요. 좋은 눈빛들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아까 눈깔들은 썩었어요. 알겠습니까? 여학생들은 이제 눈깔이 썩었대. 여기 남녀가 어딨어? 여기 남녀 없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말을 한다, 도움을 안 주네, 그지?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0,0이라는 거에 의해서 좌우 상하로 뻗은 안테나 즉 X축, Y축이라는 거 1, 2, 3, 4분면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걔네들은 모두 다 X좌표, Y좌표 양음의 조합에 의해서 탄생된 넓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응축한 애가 0,0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사분면제라는 거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랬죠.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여름방학 때는 사분면제라는 문제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니면 개념편에 되게 쉬운 게 있던가. 근데 RPM 처음 하면서 이거 만만치 않다, 잘 봐라.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고 적어줬어요? 절편점 넣어서 조사해 막 필기 이거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절편점을 조사해서 푼다라는 그 멘트 실전 문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미정계수가 없을 때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몇 컴마 몇을 생각해라? 0,0. 그게 끝판왕도 아니라는 거야. 0,0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폭을 결정하고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그걸 기준으로 0,0을 지날 때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특히 양수임을 유지하면서 벌어질 때하고 음수임을 유지하면서 벌어질 때하고 느낌이 또 달라.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했다고 니네가. 잘 생각을 해보자. 복습들 한번 해보자. 0,0 놓고 하는 문제들이 다 어디에 미정계수가 있냐 하면은 그 모양을 결정하는 상수. 그 미정계수. 그런데 이게 그래프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만난 적이 없다. 왜 그래? 희한하죠? 왜 그래? 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좀 그렇게도 좀 만들어주지. 그치? 아니야. 나도 문제집을 만들어봐서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기출문제들 쫙 취합해가지고 선생님도 예전에 문제집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집 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합 쫙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문제를 막 나는 이런 것도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야지. 이런 것도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야지. 아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몇백 문제를 만들어서 해설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걸리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중3 때 문제집을 보면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A제곱이 5야. A제곱이 5야. 그러면 A는 뿔마 루트 5라고 답을 내야 되는데 애들 다 그냥 뭐라고 답네? 루트 5. 그런데도 정답에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버르장머리가 다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심지어 지금은 좀 이렇게 하는 문제도 좀 주지. 그게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있단다, 얘들아.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주어지는 자료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비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특히 예전에 그 논구술 대비하는 그 국어 학원 선생이랑 아는 사람이 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언니가 학교 선생님이래.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로 결코 네버 니네 학원 선생님 손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대. 그러면 좀 말이 많이 나온대.
하면서 자기 동생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자료를 갖다가. 근데 그 사람 말에 하면 이 자료가 기가 막히다는 거야. 넌 무술 자료로 쓰이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히다는 거야. 좋대. 너무나 양질해. 내가 뭘 아냐. 근데 그 사람은 이거 최고. 근데 물론 그걸 편집을 좀 하고 각색을 하고 하면은 이게 진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바쁘시잖아요. 되게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그지? 아니야, 뭐 할 거 되게 많아. 학교 선생님들 할 거 되게 많아. 그래서 정말 뭐 애들 자료를 만든다, 뭐 교재 연구를 참신하게 한다. 뭐 꿈도 못 꿔요. 진짜 바빠요. 그러니 그 좋은 자료가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별의별 자료가 다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C 긁어서 내는 게.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이런 문제집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내가 몇 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되게 낯선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좀 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초코송이를 먹어도 들으면서 괜찮고, 젤리를 먹으면서 들어도 괜찮고, 음료를 먹으면서 들어도 괜찮으니까. 눈깔 썩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대충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마세요.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알만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안 풀어도 좋으니까 풀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좋으니까 선생님 전 자료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특강 든 사람들은 빨리 고쟁이부터 풀어야 될 것이고요. 맨날 잔소리하지. 고쟁이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고쟁이 달라고 한대요. 고쟁이 PDF 파일이 있어요. 고쟁이 특강을 안 든 사람도 고쟁이 푸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꾸민이가 나도 선생님 얘기 듣고 욕심 한번 내볼래. 욕심을 내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난 모르는데 난 이거나 풀게. 그러면 그 사람 맨날 거긴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30점짜리 맞는 애가 RPM도 똑바로 만약에 못 푼다, 그럼 나는 RPM부터 풀려고 하겠지만 뭐 그 애가 그럼 RPM에 나오는 거 다 풀겠어. 근데 혹시 알아요? 고쟁이 문제 봤는데 거기도 레벨 2인데 풀이면 되게 잘 보고 있단 말이야. 꼭 공부했는데 학교 시험에서 맞았지. 그래서 뭐 오늘 이후로 호민이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쟁이 60을 냈다. 풀다 모르는 게 나은데 조금 당장 물어보고 싶은데 나한테 가지고 오면 또 깜빡할 것 같아. 학교에서 현빈이한테 물어봤대. 왜냐면 제가 특강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유형 17은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 딱 보면 뭔지 알죠? 표준형 잡아서 하고 그 전문성 교점이 아닌 거의 점은 나중에 대입용으로 쓰면 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58번처럼 문자로 나와 있는 걸 푸는 거에 힘 쓰셔야 돼요. 이게 실전에 나온다? 각오해야 돼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짜증나. 컨디션 좋을 땐 맞는데 컨디션 나쁠 때 틀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50%는 맞고 50%는 착각이에요. 정말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문자 포지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문제 만드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58번도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선생님이? 58번은 그래도 주어진 식이 무슨 식이에요? 표준형식이잖아요. 미정계수 들어가는데 일반형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RPM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여기는 오히려 그냥 이걸로 끝났습니다. 문자 들어간 거 해봐야 돼.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RPM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있을 것 같아. 왜? 그거 있잖아요. 주어진 그림은 유리함수 그림이면서 식도 일반형이야. 에이씨. 아직 8은 안 나왔어요, 뒤에.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는데 그건 무리함수인데 미정계수 일반형이야. 그러면 8이 뒤에 붙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안 나와도요, 그거를 연습을 해둔 사람은요, 일반적인 그래프 분석에서 미정계수 잡는 거는 딱 감을 잡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늦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연습을 하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잡아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11월 달 학생들이 보통 퍼지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들 또 주중에 내가 또 겪어봐야 알겠지만 퍼졌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 근데 저번 목요일이었나요? 저번 시험 우리 수업이 그죠? 네. 목요일 수업도 그렇고 오늘 수업도 그러니까 조금 예전 눈빛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있는데, 멀쩡하게 정신 챙기고 했을 때 공부가 진짜겠죠, 그죠? 그럼 그때가 진짜예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유형 18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건 좀 말씀드리고요. 자, 유형 19. 자, 그냥 그래프 함수값의 최대 최소죠. 증가 감소로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이제 그거를 단순히 증가 감소인 걸 알아보기가 좀 그렇다. 그럼 그냥 빨리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잘 들어두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미정계수가 들어갈 때요. 미정계수가 들어갈 때요. 그쵸? 그 미정계수라는 게 사람 잡는 거예요. 미정계수라는 게 한 개 들어갈 때하고 두 개 들어갈 때하고 그래프의 완성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종지부를 찍지 못한 상황일 때, 그래프가 명백하게 나오지 못할 때라 하더라도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뭐 요거 안 지우고 있으니까 요걸로 재탕할 거야. 요 부분이 양수면 오히려 유리함수는 뭐가 된다 그랬죠? 감소함수가 된다 그랬어요. 거꾸로래요. 그러니까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여기에 부호만 알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증가하고 상관이 없죠. 와, 근데 여기에 미정계수 들어가네? 그럼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일 때 음일 때 분리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양으로 놨네? 양으로 놨어. 그래서 최대 최소 했더니, 최대 최소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뭐 감소함수가 되면 x가 최대일 때는 y 최소로 매치가 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양수를 했더니 막 거기가 뭐 매칭이 이상하게 되네? 제일 큰 놈이랑 매칭이 되고 이따구로 나오네? 그럼 결국 뭐예요? 양수일 수가 없다. 그럼 빨리 버리고 음수일 때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은 선생님한테 힌트를 드렸지만 집에서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가지고 완성까지 내고 답 내고 그런 애들일수록 또 이제 해석 본다고. 그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라, 내가 진짜 맞게 한 건가? 와, 봤더니 해설이 나랑 똑같이 분리를 해서 풀었어. 그럼 거기서 자신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프 다 그려서 푸는 거는 재미없어요. 물론 뭐 64번이나 이런 것처럼 x의 범위에 미정계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프 자체가 100%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정계수가 x의 y의 범위가 있는 거 이딴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너무나 뻔한 문제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선생님한테 문제를 더 받을 생각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고 싶어요. 65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65번 f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죠? x의 범위 주어져 있고 최대 최소값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뭐 5만 가지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정근선 교점까지 주고 계세요. 근데 정작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중요한 거는 정근선의 교점 나부랭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K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K가 없어. 이건 뭐는 소용이야, 그지? 근데 거기 나를 보면 원점을 지나는데 그게 뭘 그렇게 글쎄오시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원점 아닙니까?
이거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이라 해서 대입용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이거죠. 이쪽은 그려도 안 그려도 그만이란 얘기죠. K가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K가 음수라는 거는 부록이죠. K가 양음인 게 주어졌을 때 증감을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그래프가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끝난 거죠. 그리고 뒤에 손은 좀 가겠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떠들었어도 결국은 식이 있어야 최대 최소값을 구하지. 그죠? 네. 식이 있어야 최대 최소값을 구하지 뭐. 그런데요, 명백한 건 뭐냐? 이거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식 구할 수 있죠? 네. 식 구한 다음에 0,0 구해도 0,0 집어넣으면 식 완성되죠? 네. 그래도 그래프가 있던지 K가 양음인 거 가지고 최대 최소가 지른 건 증가함수가 지른지는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냥 식만 주구장창 가는 사람은 또 못 푼다는 얘기 나와요. 자, 정리들 한번 해보세요.